반갑습니다. 셀러의 구독자 여러분들.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알렛이라는 또 마켓이 최종적으로 업무를 종료를 했습니다. 뭐 지금 알렛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1인 셀러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약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들어가는 쇼핑몰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렇게 또 한 군데가 정상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알렛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바보사랑, 문고리닷컴, 1300K 같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보던 곳들도 지금 하나하나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였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떠한 또 다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UMF 팀원 사태가 벌어졌는데 괜찮냐? 피해 본 거 없냐? 그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온라인 셀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온라인 셀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최근에 팀원 UMF 같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쇼핑몰들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유명한 쇼핑몰들이 좀 있죠. 문고리닷컴이나 바보사랑 같이 그 카테고리에서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마켓들도 최근에 문을 많이 닫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셀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셀러의 입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 주위에서도 봐도 1300K에서 뭐 매출 많이 나왔었는데, 아니면 다이소에서 매출 많이 나왔었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의 매출이 하나하나씩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마켓이 없어져 가는데 이면에는 사실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투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유동성이 한참 넘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투자를 받기가 정말 쉬웠어요. 투자를 받게 해준다는 회사들도 많았고, 오히려 투자를 못 받는 회사가 정말로 바보 취급 당할 정도로,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매출을 낸 다음에 엑시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유튜브에서 보시는 뭐 몇 억 벌었어요, 엑시트 하셔가지고 나가셨던 분, 진짜 운이 좋았었던 거죠. 투자 시장에서 한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돈이 정말로 남아서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를 때 운이 좋게도 매출이 잘 나서 팔고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엑시트 하셨다는 분들이 셀링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분들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투자의 시대가 이제 한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 전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창업을 했어요. 왜냐면 나라에서도 투자를 해주죠. VC, 벤처캐피탈 이런 곳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왜 투자를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을 펀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펀딩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 시드머니 자체가 중소기업청 뭐 이런 곳에서 나와요. 나라에서 몇 프로를 이제 시드머니로 주고, 금융회사 같은 곳에서 좀 더 붙여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은 무조건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투자 회사분들하고 만났을 때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그분들은 오히려 투자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돈은 너무 많은데 투자할 곳이 너무 없어라고 얘기하세요. 저희는 반대로 내가 투자를 정말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이에 분명히 간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굉장히 찾아다니는데, 그 투자하는 목적이요, 그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회사고 이익을 잘 내고 있는 회사라면 무조건 좋겠지만, 사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내가 탄탄하게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굳이 돈이 필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새로운 시설을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무리해서 입장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재무 건전성이 좀 안 좋은 회사예요. 내가 지금 당장 시스템을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런 회사가 이익이 나는 회사일까요? 대부분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물론 이익이 나는 회사도 개 중에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나봤었던 대부분의 회사는 이익이 나지 않음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을 끌고 모아두는 회사죠.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일 먼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뭘 위해서 투자를
투자를 하시는 걸까요?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투자금은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분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익이 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모으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무래도 회원을 많이 모으려면 광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면 또 다시 마이너스가 또 되는, 이게 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투자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결국에 웹 혹은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선 광고비가 필요하고, 그러면 또다시 적자가 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픈마켓의 수수료는요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판매 금액의 10%. 사실 10%가요 엄청 규모가 커지면 큰 돈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전체 금액에서. 그런데 그런 시장을 보고 다 들어온 거죠. 근데 실제로 이커머스 시장은요 코로나 때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남는 유동자금을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것들이 바로 중소형 몰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얼웨이즈나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이 있죠. 그렇게 대규모로 광고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보면은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였었어요. 흔히 말해서 적자 기업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 회사들이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왔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마켓이 더 커서 더 큰 돈을 투자를 받아야지 엑시트하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광고하고 사람들 모으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하나 실수를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커머스 시장에서는요 회원 수가 많다고 해서 매출이 반드시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매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곳에서만 사시나요? 쿠팡에서 와우 회원이 있으니까 쿠팡에서만 살래,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쿠팡에서도 구매하고 어떤 분은 네이버에서도 구매하고, 정말로 싸면 얼웨이즈에서도 구매했다가 내가 컬리에서 필요한 물건 있으면 컬리에서 사요. 회원 가입은 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매출이 반드시 회원 가입의 수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함정이 있는 거죠. 최근에 알리테무에서도 나온 현상과 같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회원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 끝나자마자 실제 사용자는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줬다는 거죠. 중국 앱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돈 써서 사람 모으는 거. 테무가 그러잖아요. 알리가 그러잖아요. 틱톡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소비자의 특성상 꼭 거기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격 비교하고 최저가 찾아가는 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은 많이 늘었지만 결국엔 매출이 안 올라서 더 높은 투자금을 받아야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현실과의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그렇게 누구에게나 투자하던 시기가 끝나버렸어요. 예전에 네덜란드 튤립 투기라는 경제학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정말로 별거 아닌 튤립의 값이 투기에 의해서 계속 오르다가 결국에 그 가격이 끝까지 오르자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지면서 가격이 폭락한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금이 끊겨버리니까 그렇게 광고를 하던 회사들이 더 이상 광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안 그래도 매출 적자가 나는 회사에서 광고까지 못하게 되니까 그나마라도 성장하고 있던 회원 가입조차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투자자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지금은 아마도 이런 기업들, 알레츠, 바보사랑, 1300K 같이 폐업하는 중소형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번 티몬 IMF 사건에서 보면요, 정부가 티몬 IMF에서 받은 피해를 구제해 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냐라는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어찌되었건 민심은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셀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티몬 UF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좀 더 안정적인 곳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폐업을 하는 쇼핑몰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은 매출이 난다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금이 좀 활발하게 돌 때까지는 어찌되었건 정산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안전한 곳, 잘 될 만한 곳에서 좀 파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이것도 언젠간 끝나겠죠. 예, 언젠간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랬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소몰들이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화도 나고 왜 이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화가 나긴 하는데 한 번쯤은 와야 될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너무 대한민국 내에서 몰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결국에는 살아남는 곳이 있고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중간에서 이제 피해를 저희 같은 셀러가 보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번 사태가 좀 조속히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셀링 관련된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안녕.